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3월에서 5월 건조한 봄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주의사항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 이윤경 소방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봄철 화재 발생 현황, 다른 계절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4개월 중 가장 봄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당진의 경우는 최근 5년간 3월에 화재 발생이 169건, 4월은 138건, 5월은 107건으로 가장 많고 이후 화재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화재 통계 자료에 의하면 봄철의 화재의 주요 원인은 바로 부주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순으로 겨울을 지낸 후 봄 농사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져서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네, 당진소방서에서는 봄철 화재 예방 기간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딱 절반의 시기로 현재까지 화재 발생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2건이었습니다. 작년 3월 36건보다 37.5% 감소한 상황입니다. 유형별로 주의사항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 및 논 임야로 인한 화재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화재는 원인 분류상 부주의로 속해 있습니다. 작년 화재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부주의 화재는 총 245건 중 쓰레기 소각 53건, 논밭두렁 태우기 43건입니다. 특히 봄에는 강풍, 특풍 건조가 맞물려 발령하는 시기로 각 가정마다 봄맞이 대청소 및 농사를 준비하시는 분에게서는 준비하는 것과 맞물려서 야외 각종 쓰레기, 논밭두렁 태우기를 소각하면서 그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산림 등으로 화재 등으로 번지게 되었을 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당황한 나머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 혼자 불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더욱이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인데요. 특히 심하게 다치는 경우는 사망까지 갈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해서 계도 현장, 계도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진소방서에서는 1일 2회 예방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관계인의 불법 소각 적극 금지 명령 및 소각회계 근절을 위한 저희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여 분들과 함께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생활 속에서 산불을 조심할 수 있는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도 활동이 어떻게 효과가 있던가요? 일단 당진시에서 봄철 화재가 많이 줄어드는 만큼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그 마을 이장분, 그 다음에 그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인지 캠핑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캠핑 중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각종 캠핑에 대한 사고가 많은데요. 최근 4월 12일 태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갈탄을 피우고 텐트 안에서 취침을 하던 중에 이산화탄소 중증으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 이처럼 일산화탄소 중독, 화기 추금에 대한 부주의, 특히 카라반 등에 대한 전기용품 사고로 인한 화재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봄철 야영장에서 점검하고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야영장을 가시다 보면은 시설별로 소화기 배치, 화재 연기기 감지기 설치, 손정 등 비치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꼭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화재 발생 시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한 방역 천막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화재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없이 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설별 전용 누전 차단기, 각종 전기, 가스 시설용품의 안전인증 제품 사용 확인입니다. 네 번째는 화재 발견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빠르게 신고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킴으로써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봄철에는 겨울에 중단됐던 공사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역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죠. 네, 봄철을 맞아 건축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공사장 용접 전형 중 불티에 의한 화재의 피해가 지속 발생에 따라 안전수칙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그리고 화재 감시사 배치로 화재 예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용접 용단 작업 시 화재 예방 수칙 준수 및 가해물 주변의 작업은 적극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장 내 위험물 사용, 추억관리 상태 점검을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야영장이라든지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주의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일단 야영장에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메인 판에 소방시설물, 그다음 위치도로 각각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공사장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감시자분들이 각각의 부분에서 역할을 하셔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등산 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등산객들에게 당부사항이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하는 인구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에 따른 산행 안전사고도 발생함에 따라 등산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행할 등산로, 날씨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겁니다. 지정된 등산로에 가지 않고 이정표를 따라 등산해야 하며 일출과 일몰 시간을 미리 확인하여 해지기 1시간 전쯤에 미리 하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산을 올라야 됩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는 강도 높은 산은 위험하며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등산 전 반드시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등산 중 사고가 나서 구조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알릴까요? 주변에 큰 건물도 없고 특징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일 때는 국가 지정 상황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 지정 번호판은 건물이 없으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지역 등에서 조난자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번호입니다. 특히 등산을 하다 보면 노란색 박스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산하구급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산하구급함에는 압박붕대, 멸구거즈, 연고 등 소독제 등의 응급약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유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함 및 국가 지정 번호판의 위치를 파악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당진소방서에서는 2026년 충청남도 초고령 사회 진입의 예상됨에 따라 화재에 가장 취약한 독거노인 계층으로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초기 대처 가능한 소방용품을 보급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나홀로 어르신 방탈출 키트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주택용 비상구 유도표지, 일단 거꾸로 눌렀네요. 유도표지를 인해서 가구에 부착을 하면 어르신들이 일단 불이 났을 때 당황하셔가지고 제가 어디로 나갈지도 갈피를 못 잡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걸 붙여놓으면 내가 나갈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로 휴대용 조명등. 일단 연기가 나고 어두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일단 어르신들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용 조명등, 연기에서 투시할 수 있는 랜턴을 꼭 필요해서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방 담요. 불이 났을 때 제 몸을 감싸고 화염에서 제 몸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 어르신들이 직접 활짝 펴서 제 몸을 감쌀 수 있게 하는 소방 담요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척용 소화기인데요. 이 투척용 소화기는 노유자 시설에 보통 사용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소화기를 사용하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투척용 소화기에 화점을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화점의 앞이나 벽에 던져서 이 물이 깨지면서 물이 흘러내려와 불을 꺼지게 하는 게 있으니까 꼭 독거노인 분들한테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이런 데 유의점을 꼭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특수시책에 대한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어르신들의 반응은 소화기 일단 3.3kg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기도 무거운 상태인데 일단 던지기 쉬운 소화용구, 그 다음에 밤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랜턴을 볼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아하시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당황했을 때 나가는 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유드표지를 보면서 내가 저 방향으로 나가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 각 가정에서 소방안전시설을 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보통 가정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형 경보기입니다. 소화기 한 대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유력을 발휘합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보통 10년으로 소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계기판이 초록색이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독형 간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연기를 인지하여 음성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인데요. 보통 천장이나 주방이나 방에 천장에 설치하는 건데요. 연기가 올라 연기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경보기로서 보통 수명은 10년입니다. 그런데 틈틈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않는지 확인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전통시장 등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소방서에서는 자율안전관리에 맡은 중요성이 부합됨에 따라 관계인의 비대면 자체점검 실시하여 보안 및 컨설팅 요청사항을 소방서에 통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항목 개선 및 정기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등에는 이렇게 소방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배부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상인 스스로가 점포에 소방, 전기, 가스, 전열기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당진소방서에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시장 상인회 및 점포주에게 소방점검 방법 지도 등의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환자가 저희에게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큰 보람을 느끼니까요. 자주 구급대원 분들에게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의 병원으로 이송해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시민들에게 들었을 때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자주 좀 그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답답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요. 화창한 날씨인 만큼 건조함이 더해진 봄입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런 이른 계절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재택 추진에 협조를 많이 바라며 소방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진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당국에서 다양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서의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예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이스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